안녕하십니까, 권지연입니다. 시민언론 열린공감이 지난달 27일 보도했죠. 2016년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르코르비지에전의 협찬사였던 업체가 12억 규모의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이었는데 파장이 큽니다. 입찰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나요? 나라장터에서는 대통령 관저를 땡땡 주택으로 기재했고 공사 현장은 세종특별자치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했던 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21g이 이 입찰에서 개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좋아! 빨리 하! 계약 요청서가 접수되고 또 계약이 완료돼서 고지서가 발부되기까지는 쿠팡 새벽 배송 저리 가라 하는 초고속 진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지난 정부 때는 어땠는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진행된 계약건은 총 53건, 이 중 수의 계약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비용도 규모가 가장 큰 규모가 5,100만 원으로 1,000단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또 공고부터 마감까지 일주일가량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입찰 기업 숫자도 적게는 9곳에서 많게는 77곳까지 참여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어쩐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화신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언론에 내놓은 해명 더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시설물로 국가 안전보장 또 경호 등 이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업체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g은 당시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원도 안 했는데 후원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면 더 큰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실은 이 21g이라는 업체와 김건희 여사 간의 사적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21g의 김모 대표는 과거 비타민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실장으로 재직했었다는데요.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2015년 마크로스존 VVIP 명단에서도 이 비타민의 이름을 또다시 찾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김모 대표라는 사실이 또다시 재차 확인된 셈입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수의 계약은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체 무슨 근거로 수의 계약을 맺은 걸까요?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청사 관리본부로 직접 시민언론 열린공감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과장이네요. 있냐? 네네. 네, 약속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연락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직접 그래서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네. 어디에서 오셨다만? 저희는 강진구 최영민 기자입니다. 저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담당자가 1층으로 내려오겠다. 그럼 1층에서 만나자라고 저희가 약속을 받고 이동을 했더니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누가? 금방까지 통화했던 그 담당자가? 담당 중관이 사라지고 안내데스크에서는 곧 담당 직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하지만 내려온다던 담당 직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안과 직원이 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출장 중이시죠? 네, 저쪽에 지금 교육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니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육동에. 지금 교육 중입니다. 한번 가시죠. 제가 거짓말해서. 지금 교육 중이시라고 하더라도 연락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문자라도 좀 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반드시 답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민감 사망에서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민감 사안이라는 게 이게 국민적 관심 사람 아니죠. 21g이라고 하는 업체가 또다시 대통령실 관저공사 하는데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좀 일단 일차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리고 왜 불가피하게 그 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일단 1차적으로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담당 과장은 교육 중이다. 이건 보안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런 회피성 발언만을 늘어놨습니다. 결국 시민언론 열린공감 취재진 일단 우리가 좀 나가는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을 것 같아요.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죠? 21g. 그래서는 여기에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예산 맘대로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 정식으로 인터뷰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저, 이렇게 응원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게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 그건 이런 제가 국민들 대신해가지고 이게 세금과 관련된 세금 집행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법적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어떤 점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법적 수의계약으로. 그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습니까? 안보에 관계된 사항이라. 안보에 관계된 공사면은 뭐 그냥 무조건 다 수의계약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강정하는 게 됐어요. 네, 안보에 관계된 공사에 안보에 관계된 행사로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이쪽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시죠. 그 국민의 세금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아니, 본부장님 개인 돈을 쓰는 거라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면 대통령 개인 돈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왜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단순히 보안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니, 보안시설에 대해 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퇴근하시는데 다음에 정식으로 해서 얘기하시죠. 왜냐면 퇴근하시잖아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그 설명을 못 합니까, 이유를? 이렇게 몰아치면 안 돼요. 그 21g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업체라고 하는 걸 모르세요? 아니, 그런 얘기 제가 지금 들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본부장님이 그럼 앞으로 이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본부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500억 예산 초과된 것도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예. 초과된 것도 지금 다른 데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굳이 있는데 그 업체를 때 갔다 왔는데 그 업체가 뭐 어떤 점에서 그런 보안시설을 맡을 만한 적격 업체라고 보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는 네?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 가보셨어요? 부적절해요. 이거 응답을 제가 이거 인터뷰 응할 의무가 없어요. 아니 김건희 씨 부인하고 관련된 업체인데 더 이상 추가적인 그 업체가 아니, 보안하고 관련이 되나요? 그게 그게? 안 됩니다. 예, 저도 이거 거부권이 있어요. 예. 아니,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업체들이 맡겼는지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재를 맡아 진행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실은 대변인실로, 대변인실은 청사기획과장에게 답변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니, 답변이 무슨 폭탄주 돌리기인가 싶기도 한데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어제 그 청와대에서 해명이 있었던 그 21g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통령실 그 수의계약 한 걸 이제 최초 보도했었던 저희 언론인데요. 네. 네, 저희가 그 정부청사 그 관리본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 상대로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 지금 현재 대통령실, 그 다음에 그 관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수의계약 있잖아요. 네. 이 수의계약들은 전부 그 행자부 통해 가지고 장관님한테 그 보고가 돼서 장관님이 그 일단 다 결재가 나서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들 하고 있어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일단 행자부 그 산하 조직은 맞죠? 예, 저희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청사 그 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가 지금 이제 공고도 하지 않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장관님 쪽까지 이제 보고가 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장관님께서 어쨌든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제가 그냥 그래서 비서라서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네네. 이제 장관님하고 사실은 장관님이 직접 해명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대통령실하고 그 관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아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관저 포함을 해서 약간 500억 정도가 좀 넘는 공사인데 이 공사가 대부분이 다 수의 계약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의 계약을 결국은 장관님한테까지 보고가 가서 장관님이 결재하신 거로 저희가 취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자님 요게 저는 그냥 비서라서 사실 그런 그래도 장관님한테 요게 오늘 오후 9시에 저희가 방송을 네.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장관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반론 기회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전화를 드린 거고요. 네. 장관님한테 그러면은 보고하셔서 요거 사실 제가 어떻게 이거를 장관님한테 뭐 문자 게 있어서 장관님한테 문자 한번 좀 저희 대변인실에 있습니다. 사실 언론 담당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고 이런 거는 대변인실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직보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 TV라고 유튜브 언론 있는 강진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21g 그 수의 계약 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었던 그 보도를 첫 번째로 보도했었던 언론인데. 죄송해요. 이따가 좀.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것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찾아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쪽 주장은 지금 대통령실하고 관저에서 진행되던 모든 수의 계약은 그 행자부를 통해서 장관님한테까지 보고가 됐고 장관님 결재하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행자부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예. 네.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이런 내용들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9시에 사실 이제 방송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장관실하고 대변인실 통해서도 지금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장은 지금 이제 이쪽 청사기획과에서 모든 걸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들에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청사관리본부에서는 행자부 라인을 통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장관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 결재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건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예, 그쪽에 어딘지 한번 저기 때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회의 중이라 죄송합니다. 아니, 간단한 거인데요. 수의계약으로 뭐 진행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공사 규격이라든지 참가 업체의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거는 저기 조달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공고하고 이런 건 아닐 텐데요. 수의계약은 그럼 공고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 한번 건가요? 조달청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올라온 수의계약건을 봤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공사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적격 업체 이거는 공고를 합니다. 입찰 공고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요즘 그 조달청의 시스템이 뭐 이제 복잡해서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자세는 사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통령실 관저공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496억 원이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공사는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반 청사들의 수선비를 전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가 과연 승인을 해준 것일까?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네, 박 부장님이시죠? 네. 네, 뭐 대변인 통해서 연락받고 지금 전화드린 건데요. 네네. 지금 대통령실 이제 공사 관련해서 이제 원래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었죠. 실례지만 어디시죠? 저는 시민 언론 열린 공감 TV의 강진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수의 계약 21g 관련돼서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던 언론인데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청사관리본부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당초에 대통령실하고 이제 관저 공사를 위해서 편성됐던 예비비가 지금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지금 현재는 뭐 일반 수리비, 뭐 수선비에서 전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 쪽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쪽에서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예산 이 전용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은 지금 기재부 쪽에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우선적으로 그 예비비가 한 490억 편성된 게 다 지금 소진이 된 것은 맞지요. 소진 여부는 각 부처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비비가 이제 소진이 된 상태에서 새로 지금 관저가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뭐 예비비를 뭐 추가로 뭐 저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일반 수리비나 이런 수선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전용은 저희 집행지침의 전용 목적에 맞으면 저희가 전용은 해주고 있고요. 그 예. 관련된 거는 집행은 지금 청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사본부에서는 기재부의 네. 승인을 거쳐서 지금 자신들은 일반 수리비 수선비에서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용 목적에 맞으면 전용은 가능하다고 기재부 쪽에 생각합니다. 요청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뭐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의 중입니까? 승인이 난 건 아닙니까? 그건 청사본부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사본부에서는 승인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줬습니까? 전용 일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승인 안 해줬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협의를 하고 일부는 있다, 해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승인이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 일부는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부는 전용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물어보라더니 또 협의 중이라더니 일부 승인해줬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대통령 관저공사 예비비가 바닥이 나니까 다른 청사들의 수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승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초에 예산 편성은 일반 수선비나 수리비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청사본부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사본부에서는- 청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부 네. 지금 승인을 해줬다고 얘기하니까 기재부에서 봤을 때 왜 이것은 일부 수선비 수리비는 요거는 지금 현재 관저 공사를 위해서 써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집행 관련된 거는 자세한 건 청사본부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니, 맞지 그게 아니라 않을까요? 네네. 예산의 최종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권한은 기재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은 부처에서 합니다. 집행은 부선에서 하는데 네네. 이 예산 전용 여부, 가능 여부는 기재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점에서 네네. 목적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관저 공사는 일부 기존 시설에 대한 수선이나 뭐 수리가 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저기 문제가 되는 외교부 이 공간 건물을 지금 대통령 관저로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일부 기존의 시설들을 수리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 판단은 청사본부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아니 승인을 해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부에 저희는 한해서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그러니까 왜 해준 목적에 거고요. 맞는지를 해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리모델링하고 수선이 같냐고요. 기존의 외교부 공간 건물을 일부 수선과 수리하는 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는 완전히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도 별도의 수선하고 수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은 지금 그 당초에 리모델링이 저희가 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수선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네. 그게 근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예산의 그 일반 그 수리비나 수선비라 함은 기존에 있는 어떤 모델 그걸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죠. 뭐 일부 예를 든다면 일부 시설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좀 노후 보수가 시설을 개선하는 필요하다든지 거는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이게 개선하는 단순히 거죠, 그냥 리모델링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시설 수리하고 개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제 눈만 좀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했다면 제가 그냥 수리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얼굴을 눈, 코, 입, 턱 돌려깎기까지 싹 갈아엎었다면 이거는 그냥 수리 좀 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 않나요? 네, 갈아엎은 거 리모델링이죠. 더구나 국민 세금이 굳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처럼 쓰여야 하는 현실, 국민 앞에 제대로 공개해야 옳은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식의 공정과 상식 앞에 국민은 머리와 가슴에 천공이 나야 하는 상황. 이 책임을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끝까지 캐묻겠습니다. 시민언론 열린공감 권지연이었습니다.